이어서 제1장 원문 속의 핵심 단어들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고성. 마고가 있는 성으로 현생 인류가 창조된 곳이다. 여기에서 성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반드시 돌과 흙으로 만든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을 가리킨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계의 다른 세상에서 온 거대한 우주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말하는 인류의 탄생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에 가깝지만 종교적인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미생물이나 단세포가 생명의 조상도 아니고 어떤 신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마고성은 마고라는 존재가 있는 곳이며 인류는 그곳에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며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초능력이나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부도지의 마고성이 지상 낙원이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듯 초기 인류에게 마고성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인류는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고대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언제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도지는 그에 관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지상 최고 대성. 마고성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 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다. 마고성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란 뜻인지 또는 가장 큰 성이란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지역이 파미르 고원이란 이유 등으로 마고성이 파미르 고원에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최고라는 단어가 뒤에 이어지는 대성을 강조하는 가장, 제일 등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고성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거대 우주선이라면 마고성이 파미르 고원에 있었다는 그와 같은 추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한 터전으로 선택한 곳이 경사가 심하고 울창한 숲이 있는 장소, 즉 높은 산지일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구석기 시대와 같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쉽게 조개라도 구할 수 있는 바닷가나 해변이 험한 산악지대에 비해 생존에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지구 환경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산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해야 하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높은 곳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상대로 힘들게 생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고대성이 지상 최고 대성이었다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강조한 말이 아닌 듯합니다. 대성이란 말도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훌륭하고 멋지다는 뜻도 가능합니다. 즉 살기 좋은 곳, 지상 낙원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고성이 지상 최고 대성이라는 말은 하늘 아래 지구에서 온 세상에서 마고성이라는 곳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며 사람이 살기 좋은 큰 낙원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봉수천부. 천부는 선천을 계승하기 위한 상징이다. 마고성은 천부를 받들어 모시고 지키면서 선천을 계승하였습니다. 봉수는 받들 봉에 지킬 수이니 뒤에 나오는 천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천부란 대체 무엇일까요? 매우 귀중한 존재이겠지만 사람일지 물건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천은 무슨 말일까요? 선천에서 온 천부는 다른 세계의 왕족과도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왕의 도장인 옥새와 비슷한 소중한 보물일까요? 반대로 해석해서 천부가 없다면 선천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선천을 계승하기 위해 반드시 천부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곳 지구로 오기 전에 다른 세상에서 어떤 재난이라도 당했다는 뜻일까요?
혹시 첨부는 마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부도지의 시작 부분일 뿐입니다. 아직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첨부는 우리 민족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상징으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임검씨의 첨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첨부는 첨부인의 근거가 되지만 바람과 비, 그리고 구름을 뜻하는 청동으로 만든 칼, 거울, 방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첨부는 선천을 계승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상징물이 아니라 상징이므로 보물은 보물이지만 물건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사상과 문화, 종교를 넘어서 철학으로 이어졌고 재정일치를 거치는 동안 역사가 되었습니다.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모든 흔적이 삭제되어 사라졌습니다. 과학의 멸망도 한순간이고 찬란한 문명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 지구상에 무엇이 있었고 어떤 문화와 문명들이 언제 어떻게 왜 사라졌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재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절대적인 독재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미국을 위주로 한 서양 중심의 강대국 뜻대로 굴러갑니다. 백인 중심의 정치, 종교, 문화, 학문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가세했고 일본도 틈만 나면 독도를 들먹거리며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지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떤 이들은 부도지가 위서라고 말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부정의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대체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 부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은 서양인이나 중국, 일본의 검증을 받은 것이니 과학적인 것이고 부도지는 그저 소설일까요? 우리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데 누구의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책들과 일치하는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후대의 사기를 근거로 만든 책들이 판단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인 제가 볼 때에 강대국들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먹거리지만 우리와 같은 약소국가를 대할 때는 그들이 말하는 근거와 논리가 부족할 때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 깡패로 돌변하곤 합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이 그러하고 중국의 동국공정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침략했고 무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그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강대국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정당하기 때문이란 것이겠지요. 강대국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잘못이 없기에 책임을 질 것도 없고 보상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인 것이고 너희들도 억울하면 강대국이 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부도지는 마고르 시초로 궁이 소위의 탄생에서 출발하여 모든 종족의 기원인 4천인 4천년을 거쳐서 인류 창조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사는 4천인 중 황궁시로부터 시작되어 유인시, 환인시, 환용시, 임검시, 부로시, 은루시로 계통을 이어갑니다. 7대에 걸친 7인의 조상 중 임검씨가 단군입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천부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천부를 받들어 모시는 정통의 권리자를 뜻하는 표식이자 징표로 사용된 듯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천부는 천부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이치이자 힘이며 작용 원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가르침을 표현한 징표로 보입니다.